우리는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한 채 습관을 키웁니다. 이러한 습관은 너무 평범해 보여서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이 지적했듯이 우리 내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저지르는 방치와 실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말처럼 해로운 습관을 제거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목소리에 너무 얽매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놓치곤 합니다. 우리 깊은 곳에는 우리의 존재를 인도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이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칼 융은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소외는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고 그 그림자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유도 모른 채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조용한 메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에 타고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 영혼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유한 여정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정을 이해하는 대신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릅니다. 학교, 가족, 그리고 환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외부의 목소리로 대체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을 찾으려 애쓰면서 내면 세계를 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각은 소외를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는 종종 느린 과정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피상적이 되었고 슬픔은 덧없어졌으며 기쁨은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의 경고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해방되기는커녕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적 본질은 조용히 우리에게서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징후는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멀어질 때 외부 요인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 소유물, 그리고 직함이 마치 우리 존재의 진정한 척도인 것처럼 두드러지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불충분한 상태로 남습니다. 소외의 또 다른 결과는 자기 연민의 감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말하고 아주 작은 실수에도 무자비하게 자신을 비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인정받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이러한 가면은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칼 융은 우리의 가면, 즉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의 필수적임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를 가리면 우리는 그저 역할을 하는 인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소외를 인식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고 묻는 순간이 옵니다. 이 질문은 영적 여정의 가장 중요한 문턱입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이 질문에 용기 있게 접근하려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두려운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주침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면의 소외를 자각할 때 비로소 심오한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핍의 신호가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의식하는 것이 치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쇠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는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접해온 예시들, 형제자매와의 비교, 학교 성적, 또는 직업 성공 차트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참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가늠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내면, 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것이 영적 온전함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내어줍니다. 타인의 성공이 커질수록 우리 자신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들의 찬사가 커질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영혼은 고유한 여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칼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비교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모든 순간은 이 여정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잠재력이 아닌 타인의 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중은 우리 내면의 시기, 부족함, 심지어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은 침식됩니다.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경쟁심이나 위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성공해 보이면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기 위해 야심차게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버립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의 영적 균형은 깨집니다. 칼 융은 사람의 영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성심은 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이러한 발견을 끊임없이 지연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는 비교를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보는 삶은 측정의 척도처럼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사진, 성공적인 직장 또는 겉보기에 조화로워 보이는 관계는 우리 정신의 은밀한 불완전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의 힘을 설명하며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들에 대해 논합니다. 비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이미지는 내면의 상처를 입히고 영혼의 온전함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칼 융은 자아실현을 이루려면 먼저 의식적인 자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가 가진 내면의 자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 잠재력을 잊고 외부의 빛에만 집중합니다. 비교라는 독은 우리의 관계 또한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리거나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친구들의 좋은 소식을 기뻐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조용한 경쟁심이 일어납니다. 칼 융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면의 진실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 내면의 진실성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이러한 분열은 질투, 불안 그리고 불안감으로 외부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 독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비교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칼 융은 자각이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비교를 인지할 때 우리는 영혼 속에 숨겨진 자유로 가는 작은 문을 엽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자신의 가치라는 빛이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 중 하나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짐이 벗겨지면 우리는 자신의 여정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강조했듯이 진정한 평화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은 위협이 아닌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 영혼은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가혹한 심판관을 키워갑니다. 이 심판관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성공에서도 흠을 잡으며 내면의 기쁨을 가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목소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심판관의 말은 과거, 어린 시절, 사회적 기대, 그리고 주변 환경의 목소리들이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잠재의식은 종종 억압된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내면의 비판자는 사실 잠재의식 속에 깃든 그림자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할 때 우리는 실수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자기 비판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배울 기회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격에 낙인 찍습니다. 네오는 또 실패했어. 너는 부족해.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와 같은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억누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거부하면 그림자가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이 무자비한 목소리 또한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 영혼 깊숙이 계속 자라나 우리를 더욱 억압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판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동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면 내면의 심판자가 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멈추고 미루는 버릇이 심해지며 우리 삶은 점차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기는 완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공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며 낙담할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 비판적인 목소리의 끊임없는 제잘거림은 우리의 자기 연민을 약화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자기 연민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결점뿐만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할수록 그 잠재력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연민을 가지고 그림자에 다가갈 때 우리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빛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우리는 작은 경고를 심각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을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투사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내면 세계에 담긴 것을 외부로 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자기 비판이라는 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면의 판단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실제로 과거의 메아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자각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지 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내면의 압박을 해소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실수, 실패,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그림자와 함께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파편화되었던 우리의 자아가 재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영혼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 비판이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는 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독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각, 연민, 그리고 수용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심판자를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의 적을 인식할 때 가장 큰 친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비판 뒤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연민을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타인의 의견, 인정, 그리고 박수에 의존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한 걸음 내딛거나 성공을 공유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사작용은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 외부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던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면 외부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을 운명입니다. 인정 중독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잃고 끊임없이 타인의 궤적을 따라가는 배처럼 만듭니다. 이러한 중독은 때로는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전에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조차도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고려합니다. 칼 융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며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가면을 쓰고 사는 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정 중독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외부의 비판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박수갈채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가치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자아를 알지 못한 채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타인의 자비에 맡기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에서 벗어나 타인의 뿌리에 매달리게 되고 이는 결국 내면의 폭풍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항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판, 의견 불일치,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 중독에 굴복할 때 이러한 다양성은 풍요로움이 아닌 위협이 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영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별화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신의 빛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할 때 우리는 개인화보다는 대중에 순응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인정에 대한 욕구 뒤에는 더 깊은 두려움, 즉 거부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개인이 영적 여정에서 홀로 걸어야 하는 단계들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인의 존재에 집착하고 그들의 수용을 삶의 유일한 의미로 삼게 됩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각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각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종이나 성공을 통해서만 사랑과 수용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른들과 같은 패턴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인정 없이는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초기 각인의 결과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의견과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자아를 받아들이고 그 자아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라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하라고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닌 그저 추가적인 목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균형을 통해 타인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진실성에서 자존감을 찾는 데 성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이 족쇄를 깨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의 진정한 임무는 자신의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치의 원천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 외부의 박수는 그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세 가지 해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이 바로 미루기,
자기 방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각각 무거운 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합쳐지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사슬이 됩니다. 미루면 그 일을 미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마저도 미루게 됩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단 한순간이 아니라 미래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칼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피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미루기는 언뜻 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습관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깊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그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이 오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미뤄진 날들의 총합이 됩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두려움이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미루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미루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내면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육체적 욕구는 무시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충분히 먹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모두 이러한 소홀함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려면 의식과 무의식 모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잠재의식에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을 침식하고 자존감은 점차 감소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것은 세 번째 독이며 아마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독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어두운 미궁에 가둡니다. 칼 융은 우리의 생각이 잠재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그림자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무거워집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면의 족쇄를 깨뜨려야 합니다. 미루기, 방치, 부정성은 바로 이러한 족쇄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슬입니다.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미루는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앗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계를 미루어 왔을까요? 칼 융은 사람은 자신 안의 빛을 인식하기 위해 용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용기 부족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우리가 용감할 때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용기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치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힘이 부족해집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상징으로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징으로 마음을 채우면 삶 속에서 이러한 상징의 메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향하는 것은 내면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와 함께 우리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미루기, 자기 방치,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집어삼키는 세 가지 강력한 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영적 여정의 모든 단계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용기이고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진정한 힘이 되고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은 외부에서는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자각의 표현이 아니라 작은 자각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자신의 영혼과 그림자를 인식하는 개성화 과정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혁명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매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내면의 빛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습니다. 이는 조용한 내면의 혁명이지만 그 영향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첫걸음은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 단점, 실패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지 않고는 진정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면의 갈등이 줄어들고 영혼이 더욱 균형 잡히고 강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수용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고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칼 융은 개성화의 기초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용한 혁명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랑과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건강한 관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승인 없이 소통하고 건강한 경계를 정하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해방의 결과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용한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우리 자신의 것이며 성장에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의 단점과 불완전함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조용한 혁명은 우리 영혼의 자기 치유 과정입니다. 이 혁명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칼 융은 의식의 힘이 무의식과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패턴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경험 또한 변화합니다. 도전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시킵니다. 침묵의 혁명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내면의 자유를 강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또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함으로써만 영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도전에 맞서 굳건히 서고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혁명은 우리가 매 순간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이 침묵의 혁명은 우리 영혼이 스스로의 빛을 발견할 때 완성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내면의 빛을 찾는 것은 개인의 개성화 여정에서 가장 높은 목표로 묘사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침묵의 혁명은 우리 내면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재구성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칼 융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 평생 지속되는 발견의 여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혁명을 시작합니다. 이 혁명은 우리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해로운 습관을 제거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유료 구독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